이스라엘 하마스 관련 세 번째 속보 영상입니다. 사실 이번 뉴스는요, 속보라기보다는 주말 동안에 제가 정말 이잡듯이 싹싹 긁어 모아봤습니다. 서방 언론, 이쪽 언론, 저쪽 언론 해서 왜 이들이 전쟁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 이제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일단 이 하마스 뒤에는 이란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너머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 언젠가 한번 또 강하게 붙어야 될 그 전쟁인데 이번 하필 이렇게 되었네요. 자, 일단 여러분 하루 지난 두 번째 영상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자, YTN이 전하는 간략한 소식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고, 이번 영상은 자, 이번 전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번 전쟁을 기점으로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일지에 대한 것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반격에 나선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항모 전단을 이동 배치하고 군 장비 등을 제공한다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 지원을 약속한 직후 구체적인 지원책이 나온 건데요. 오스틴 장관은 우선 제럴드 포르 항모 전단의 동지중해 이동을 명령했습니다. 항모 전단은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함, 순양함인 노르망디함, 구축함인 토마스 허드너함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2017년 공식 취역한 제럴드 포드함은 현존하는 항모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슈퍼 핵 항모로 불립니다. 이와 함께 F-35, F-15 등 영내의 전투기 편대를 증강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졌습니다. 항모 전단의 전진 배치와 전투기 추가 전개 등은 하마스로 유입될 수 있는 무기를 차단하고 활동 감시를 위한 무력 시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와 함께 이스라엘군의 탄약을 포함해 필요한 군 장비와 지원도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일환으로 첫 안보 지원 물자가 현재 시간 8일 출발했고 수일 내 도착한다고 오스틴 장관은 밝혔습니다. 자, 방금 보셨다시피 항공모함이 가고 있습니다. 예, 핵 항공모함입니다. 저기에 F-15부터 시작해서 전투기들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전문가들이 이번 전쟁에 대해서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한쪽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은 뭐냐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그닥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의견도 상당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깊숙하게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쪽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산되기 쉽지 않고, 유럽 쪽은 이미 우크라이나 도와주다 지쳐버렸고, 뿐만 아니라 저 아랍 쪽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도 지금 하마스가 함께 싸우자 그랬는데 다들 그런 아랍 쪽의 국가들이 야, 그만해, 멈춰. 예, 뭐 이집트를 비롯해서 수많은 아랍 쪽의 나라들도 별로 이 전쟁에 동참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중동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그냥 이어지는 지겠지만 그닥 미국 주식시장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의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왜 반대라고 생각하냐면 지금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저 장벽을 어떻게 뚫었지? 하마스가 저 엄청난 그 방어 구축 체제를 어떻게 무너뜨렸지? 굉장히 치밀하게. 그러니까 지금 확실한 거는 CIA라든지 이스라엘 정보부가 이번에 다 사퇴해야죠. 사표 써야죠. 그들이 놓쳤던 게 뭐냐면 5,000발의 미사일을 하루에 동시에 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걸 못 잡아낸 거예요. 미사일만 딴 데서 조립해서 갖고 왔다는 말도 있는데, 더불어 이 하마스의 이 침공을 보면 타이밍이 예술이에요. 미국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 저 베냐민 총리하고 바이든하고는 사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이번 전쟁을 계기로 지금 전폭적으로 밀어주겠다 하면서 미국이 오버액션 하면서 지금 막 다시 이렇게 막 하는데, 원래 사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되게 안 좋았어요. 오케이. 독재, 뭐 부정부패 뭔가 좀 있었죠. 어찌됐든 이번 하마스의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게끔 원인을 제공한 데에는 저 베냐민 총리 내각의 강성 우파적인 이 정치 노선도 한몫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죠.
시장이 되게 예민하거든요. 지금 국제 정세와 정치가. 여기서 이제 좀 한마디, 뭐 전쟁뿐만 아니라 과연 경기 침체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미즈노는 온다. 저는 제레미 그랜슨과 이 스탠스를 같이 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지금도 미국 경기만 강하다. 세계 경기는 지금 되게 힘든데, 각 나라도 되게 힘든데 미국은 왜 이렇게 강하냐. 제가 여러분 오래전부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망하더라도 제일 나중에 망한다. 망하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망할 거다. 제일 마지막에 망할 거지, 망한다고 예를 했을 때 망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글로벌 경제는 미국 혼자서 지금처럼 독야청천 갈 수가 없어요. 다 그렇죠. 거미줄처럼 네트워크로 엮여 있기 때문에. 다만 맨 마지막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로 다 빠져들고 있는데 어떻게 미국 혼자만 용가리 통뼈입니까? 버틸 수 있겠습니까? 다시 전쟁으로 돌아와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굉장히, 안 그래도 이번 주 CPI 발표 있고 미국 내에서 유가 못 잡아가지고 가스값 난리가 나고 있고, CPI 발표를 해도 코 CPI에 지금 푸드 쪽하고 그다음에 이 기름 쪽, 이쪽을 잡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불이 붙여진 상황인 거죠.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선물 시장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S&P, 다우 선물, 나스닥 선물, 러셀 2000 선물까지. 자, 보시면은, 자, 제가 여기 서부 시간으로 3시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 지켜봤거든요. 근데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0.5까지 줄어들었었거든요.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 근데 0.6, 0.75, 0.8 갔다가 좀 살짝 올라오는데 분위기가 지금 이 선에서 계속 움직이는 분위기죠. 0.7. 그다음에 유가도 4% 갔다가 3.60. 금값도 쳐 올리고 있고, 그렇죠. 달러와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거든요. 더불어서 자, 로빈훗의 24시간 움직이는 이걸 보면 엑선모빌도 111.20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벌써 움직이잖아요. 여기. 그다음에 TQQQ 또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고요. 36.46 금요일 올라간 걸 다 지금 토해놓고 있죠. 그다음에 테슬라도 254.67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움직이는, 이거는 현재 시간이거든요. 서부 시간으로 9시 57분. 자, 이거를 위블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지금 표시를 해봤거든요. 자, 테슬라 보십시오, 여러분. 금요일날 종가가 여기였거든요. 260.5. 근데 지금 가격이 여기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대로 끝난다면 이 정도의 개파락으로 출발한다는 겁니다. TQ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종가가 끝났는데 지금 여기에요. 여기. 지금 움직이는 게 엑선모빌도 여기서 종가가 끝났는데 아까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급등해서 출발을 하거든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벌써부터 시장이, 물론 금요일에 스키즈 장세에 대한 거품이 빠지는 조정 장세가 월요일에 펼쳐질 거다.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월요일부터 주목해야 볼 것은, 자, 급등 출발하는 엑선모빌, 이제 오일주들이 갭을 메꾸는 내려올 것인지 계속 날아갈 것인지, 그 다음에 뭐 나스닥, QQQ죠. 나스닥을 비롯한, 그 다음에 테슬라를 비롯한 금요일에 굉장히 잘 갔던 이 친구들이 개파락으로 출발하는 건 맞는데 갭을 메꾸러 올라올 것인지 횡보할 것인지 꺾일 것인지, 이거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월요일날, 내일 몇 시간 안 남았죠. 미국 주식시장에서 지켜봐야 될 거고, 내일은 여러분 채권시장은 열리질 않아요. 콜럼버스 데이거든요. 내일이. 채권시장은 열리질 않는데 주식시장은 열려요. 그런 변수들이 또 어떻게 작용하는지. 확실한 건 하나는 벌써부터, 그렇죠, 로빈훗의 24시간 마켓에 보면 급등 급락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대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번 주는 CPI 발표도 있고 본격적인 실적 시즌도 있고, 뭐 지난주까지 이어진 달러와 강세라든지 금리라든지 뭐 유가, 이 모든 것들이 잡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터진 거기 때문에, 통상 보통 이제 이런 일이 터지면 많은 사람들이 석유, 유가가 급등하겠다. 지금 유가 급등하죠. 4% 갔다 조금 빠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가뿐만 아니라 이제 적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일단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에 크게 움직일 종목은 유가 관련주, 엑소모빌부터 석유 관련주. 두 번째는 방산주, 방산, 그렇죠? LMT 비롯해서 방산주도 쭉 있죠. 세 번째 뭘까요? 사이버 보안주. 현재 사이버 보안. 현대의 전쟁은 사이버 보안주를 빼놓고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크라우드스트라이를 비롯해서 팔란티어도 해당이 되겠고요. 그렇죠. G스케일러도 해당이 되겠고요. 사이버 보안주, 세일즈포도 해당이 되겠네요. 세일즈포. 그다음에 자, 유가가 오르게 되면 이미 오르죠. 뭐 어떤 종목들이 타겟을 받을까요? 맞습니다. 항공주들은 안 그래도 이번 주부터 실적 발표했는데, 그다음에 가스를 사용해야 되는 운송업체들, UPS, FedEx 같은, 그렇죠? 그다음에 또 유가를 사용해야 되는데 민감한 종목들이 크루즈도 해당이 되겠죠. 카니발리 비롯해서 NCLH를 비롯해서 RCLH 같은 경우 크루즈 종목들 대표적으로.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인플레이션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이번 주 CPI 발표를 목요일 날 하잖아요. 가장 지금 유가가 문제였거든요. 유가. 그리고 이제 푸드 인플레이션이 문제였는데, 유가가 이렇게 되면은 조금 내려오다가 다시 쳐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 올라가는 건 확실해요. 하지만 내려오지 못하고, 이게 지금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이 이 미국 내에 이 안 그래도 하방 쪽으로 계속 흐르고 있는 주가의 흐름을 완전히 하방으로 흐르고 있는 거에 엄청난 쇳덩어리를 달아가지고 또 밑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이팸이라는 종목 기억나시죠? 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지켜보시면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좋은 팁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크게 미친다라고 하는 스탠스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가는 거고, 만약에 아예 안 미쳐 하는 분들은 이 영상을 제껴도 되겠죠. 자, 계속 이어지는 저희 영상 가운데 전쟁 관련 종목 찾기 실전편에서는, 자, 뻔한 뭐 엑슨모빌 사고, LMT 사고 이런 게 아니라 뻔한 종목 말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다 실질적으로 종목을 찾을 수 있는 실전편에 대한 것 이어집니다. 멤버십 영상입니다. 멤버십 가입하실 때는 우주여행 멤버십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